최수종 주연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 그중 가장 호불호가 갈릴 인물은 바로 강조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목종이라는 고려 7대 왕을 죽이고 점찍은 현종을 왕위로 올려 고려 최고 권력자가 된 인물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반전은 그가 평범한 쿠데타범과는 180도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쿠데타에 성공하면 그 후 권력을 누리는 데 빠져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시 목종과 정사를 나누던 유행가는 왕의 총애를 믿고 교만하여 본인이 아예 왕인 것 마냥 행세했습니다. 이건 목종의 어머니와 사귀던 김치향도 마찬가지였죠. 천추태후는 남편 경종이 죽고 난 후 김치향과 정사를 즐겼습니다. 둘 사이에는 사생아가 태어나는데 김치향은 주제넘게 자기 아들을 아예 왕의 자리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김치향과 유행 간의 공통점은 강한 권력욕인데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위를 뽐내고 싶어 했죠. 정작 권력을 통해 이뤄야 하는 쿠데타의 목적이었던 대의에는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강조는 달랐는데요. 그는 거란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진 걸 다 버리고 제일 먼저 전장 앞으로 달려나간 진정한 장수였죠. 사실 그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꽤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목종이 김치향을 죽이기 위해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이는 편지를 쓰지만 중간에 김치향이 편지를 가로채 목종의 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목종이 위독하고 김치향이 권세를 펼친다는 소문을 듣고 김치향을 일단 죽이기 위해 진격하는 것으로 나오죠. 실제 역사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강조는 목종의 명을 받은 뒤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되죠. 이미 목종은 죽었고 김치향이 강조를 유인하기 위해 가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편지가 전해지기도 힘들 뿐더러 진위도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강조는 무엇이 진짜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우선 진격을 포기하고 부대로 돌아가 동태를 살피기로 하죠. 하지만 곧 또 하나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강조의 아버지가 쓴 편지였죠. 이 편지에는 목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김치향이 권세를 잡았으니 이를 평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해준 것이니 강조는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목종은 살아있었고 아버지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강조에게 알려준 것이었죠. 이걸 모른 채 개경에 도착한 강조. 그때쯤에는 목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김치향을 죽이고 목종을 폐위시킵니다. 이미 군사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고 환락에 빠진 목종도 김치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였죠. 참고로 드라마에서 강조가 반역에 성공한 뒤 왕위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왕위에 올라도 되지 않냐는 측근 이현운의 말에 대량 원군이 오고 계신다며 거절하죠. 이건 실제 고려사에도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나자 군사들이 그를 왕으로 추앙했다고 하죠. 왕의 자리가 공석인데다가 신하들의 지지도 있었고 군사력도 갖춘 그는 충분히 왕의 자리에 욕심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패한 권력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 자리 자체에 욕심이 없었던 강조는 이를 거절하며 다음 임금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무슨 소리인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강조는 내부 권력기구를 장악합니다. 특히 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중대성의 수장, 중대사를 맡고 자신의 부하인 이현운에게 중대부사 자리를 맡기죠. 이들은 권력을 누리는 듯 했으나 곧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멋대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왕위에 올린 반역죄인 강조를 거란이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거란의 진짜 의도는 현종의 즉위 그 자체보다 송나라를 치기 전 미리 고려를 정복해 놓으려는 것이었고 강조의 정변을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됐건 거란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고려. 이때 강조의 태도가 인상적인데요. 그는 직접 30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거란과 인접한 통주의 진을 쳤습니다. 현종도 강조를 행영도 통사에 임명하여 전쟁의 전권을 맡겼죠. 첫 번째 중요한 싸움은 흥화진에서 일어났습니다. 11월 초 양규가 단 3,000명으로 약 40만의 대군을 수비하며 큰 성공을 거뒀지만 문제는 거란을 막아낼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고려는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막상부터 보니 생각보다 거란군이 약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반대로 거란은 이 전투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고려 침략을 위해서는 대군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수 부대로 치고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강조가 맡고 있던 삼수체로 치고 들어갔죠. 강조는 처음 자신의 진영이 뚫렸다는 소식을 듣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적의 숫자가 입안의 음식처럼 적으면 만족스럽지 않다. 더 들어오게 해라 라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침입하는 거란의 속도전에 강조는 버티기 어려웠고 결국 거란군에 붙잡히게 되죠. 여기서 강조가 한 번 더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거란은 강조와 이현운을 붙잡아 자신들에게 투항하기를 권유했는데 고려의 위대한 장수이니만큼 그냥 죽여버리기는 아까웠던 것이죠. 이에 이현운은 감사하다며 두 누니임이 새로운 태양과 달을 담았는데 어찌 옛 산천을 기억하겠습니까? 라 답하면서 바로 배신했습니다. 부하였던 이현운이 쉽게 고려를 저버리고 거란을 따르기로 약속하자 옆에서 이를 듣던 강조는 분노하며 그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란인들에게 자신은 고려 사람인데 어찌 회유를 권하냐며 투항하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강조는 거란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한편 거란은 강조를 죽인 뒤 흥화진에 침투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흥화질은 지키던 양규에게 강조의 글씨체를 위조해 자신이 이미 투항했으니 너도 투항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양규는 거란의 얕은 수법에 속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임금의 명을 받고 왔지 조의 명은 받지 않는다. 이에 거란은 아예 개경으로 곧바로 진격했고 현종은 거란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현종의 최후. 한국 역사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생아로 왕위에 오른 현종. 그의 어머니 헌종왕후는 당대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켰는데요. 그녀는 원래 5대 군주인 경종과 결혼했지만 마음이 여리고 술을 좋아했던 경종은 얼마 뒤 요절하게 됩니다. 과부가 된 헌종왕후는 궁에서 나와 절에서 지내다가 마침 근처에서 지내던 경종의 작은아버지 왕욱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둘은 눈이 맞았고 헌정왕후는 임신하게 되었죠. 사실 고려시대는 근친혼이 만연하여 가까운 가족끼리 연을 맺는 것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남편 경종과 사촌지간이었고 부부였던 광종과 대목왕후는 이복남매 사이였죠. 문제는 헌정왕후가 이미 왕과 결혼한 전황후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보통 왕이 죽어 과부가 되면 아내는 절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가는도 모자라 임신까지 해버렸으니 사람들 사이에 큰 스캔들이 된 것이죠. 특히 헌정왕후나 왕욱을 모시던 신하들은 혹시나 자기들이 나중에 함께 죄를 뒤집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은 더 이상의 내연관계를 막기 위해 헌정왕후와 왕욱이 함께 자던 집에 불을 내버립니다. 왕족의 집에 불이 났으니 당연히 이 일은 당시 왕이던 성종의 귀에 들어갔고 성종은 이들의 불륜관계를 알게 됩니다. 성종은 왕욱을 유배 보냈고 헌정왕후는 자신의 불륜관계가 알려진 것에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아이를 낳다 사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현종이었습니다. 현종은 적통성도 약한 데다가 강조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지지 기반도 약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가 이용한 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태조왕건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지방 호족들의 딸과 결혼한 것처럼 말이죠. 우선 그는 적통성을 위해 왕족인 성종의 딸 2명과 결혼합니다. 고려 거란전쟁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원정왕후, 원하왕후와 결혼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세 번째 결혼인데요. 거란의 침략으로 피난을 간 현종은 피난길에 공주 절도사 김은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실 현종의 피난길에는 배신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거란의 힘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소식에 함께 도망가던 여러 신하들이 왕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어 굶을 정도였죠. 이때 김은부는 현종에게 옷과 허리띠, 지방 특산물을 바치며 그가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또 식사를 못한 왕을 위해 반찬을 장만해 아침 저녁으로 현종의 식사를 챙겼죠. 이에 감명받은 현종은 김은부의 딸과 결혼하기로 다짐합니다. 거란군이 철수하고 현종이 다시 개경으로 복귀하는 도중 김은부는 또 한 번 왕을 곁에서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는 맞달을 시켜 왕에게 의복을 갖다 바치게 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또 현종은 김은부의 둘째 딸 원해왕후와 셋째 딸 원평왕후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요. 사실 김은부의 딸 3명을 후비로 책봉한 것은 당시로도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은 흔했지만 보통은 한 가문의 딸 1명과 결혼했고 왕의 딸도 2명이 최대였죠. 현종은 피난길에 자신을 도와준 김은부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전략적으로도 그의 힘이 필요했는데요. 공주절도사로 병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죠. 개경으로 돌아온 직후 현종은 김은부를 불러들여 정사품 형부시랑에 임명했습니다. 참고로 고려 왕실에서 출산은 후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였는데요. 제일 먼저 혼이 난 왕실 출신의 후비가 제1비로서의 지위를 갖기도 하였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후에 들어온 귀족의 딸과 지위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김은부의 첫째 딸 원성왕후와 둘째 딸 원해왕후는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원성왕후의 아들들은 장차 덕종, 정종이 되었고 원해왕후의 아들은 장차 문종이 되었죠. 한편 현종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후 여진의 침입도 잘 막아냅니다. 지방 세력을 정리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죠. 이후 현종은 향년 3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어렵게 왕위에 올라 정권의 완정화를 위해 노력한 그는 죽기 직전 왕음을 불러 무사히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강감찬의 비밀. 고려 거란전쟁에서 최수종이 연기하는 강감찬은 잘생긴 배우와 달리 키도 작고 풍채도 볼품없었다고 고려사에 적혀 있습니다. 얼굴에는 천연두 자국 투성이었고 키도 약 150cm 내외로 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지략을 알게 되면 누구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하죠. 어린 시절 강감찬의 이름은 강은천이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계명이 꽤 흔한 문화였고 그도 중간에 이름을 바꾼 것이죠. 강감찬은 태어났을 때 별이 떨어졌다는 설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가의 이름이 떨어질 락과 별성이 쓰여 락성대가 되었고 참고로 매년 서울 관악구에서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강감찬 축제를 열고 있죠. 흔히 귀주대첩의 주역인 강감찬을 장군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는 정식 무관직을 받은 적이 없는 문관 출신입니다. 36세에 문과 장원으로 급제한 그는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한동안 사료에 등장하지 않다가 현종이 즉위하고 나서 63세의 고려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강감찬은 타고난 능력은 뛰어나지만 처세술에 약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한직을 전전한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강감찬에 대한 민담 중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강감찬은 처가의 장인어른에게 절을 올렸는데 너무 가까이 올려 혼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인은 다음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큰 절을 올리라고 했고 그 후 며칠 뒤 다시 처가에 들른 강감찬. 이번에는 아예 절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장인이 왜 절을 안 하냐고 의아해하며 묻자 그는 장인어른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라고 하시길래 문 밖에서 절을 올리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성격을 지닌 강감찬은 늦은 나이가 돼서야 성공하게 됐는데 공자가 가죽끈이 끊어질 때까지 읽었다던 주역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 기운이 5에 이르니 날아야 할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른 상이로다.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용같이 날아오르는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젊어서는 패기가 있지만 세상을 조망할 지혜가 부족하기에 장년이 되어서야만 운이 트인다는 말이죠. 실제로 강감찬은 오랜 기간 성실히 관직 생활에 임하면서 쌓은 지략으로 말년에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거란이 침입했을 때 항복하자고 제안한 다른 신하들과 달리 홀로 반대하며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치면서 오랜 기간 이어온 고려 거란 전쟁에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이 없었더라면 모두 오랑캐가 되었을 거라면서 그를 크게 칭찬했고 직접 황금으로 만든 꽃도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죠. 이후 노쇠해진 강감찬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현종은 강감찬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며 사흘에 한 번만 조회에 나오도록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노년을 보내던 그는 현종이 죽고 3개월 뒤 향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현종과 함께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고려의 안정을 이끌어낸 강감찬. 책 50에 읽는 주역에서는 현명한 조언자로서의 역할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왕을 상대할 때 내가 먼저 찾아가 돕겠노라 해서는 안 되고 왕인을 찾게 해야 한다. 조언을 해줬을 때 왕이 듣지 않으면 2번, 3번 조언해서는 아니 된다. 강감찬은 현종의 현명한 조언자이자 고려를 지켜낸 영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주역은 점술에 대한 책이지만 자세히 보면 깊은 인생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삶의 원리와 하늘의 계시에 대해 담고 있는 주역을 읽으면 좋은 운을 갖기 위해 구슬하거나 점을 보러 다니는 등 미신을 맹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팔자, 운명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책 50에 읽는 주역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50에 읽는 주역, 저자 강기진.